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 상담입니다.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도 좋고요.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겠습니다. 한상용 세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전화 상담 기다리는 분이 계셔서요. 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궁금하신지요? 제가 그 세무에 이게 양도세 때문에 하나 여쭤보려고요. 네, 아파트 두 채 중에서 선생님 네. 하나를 증여는 일단 집사람이 증여하고 있고 하나는 네. 요새 일단 팔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양도세가 네. 되는지 궁금해서 가능하는지. 일단은 그럼 두 채를 갖고 계신데 예, 세대 기준으로 총 두 채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채는 부인께 증여를 네. 하셨고, 하나는 네. 한 채는 지금 양도를 하신 거고요. 예. 그 마지막 양도하는 시점이 네. 그 증여를 먼저 하신 거죠? 증여 다 해놓고. 우리 집사람 네. 증여는 했죠. 네네. 해줬죠. 예, 그리고 네. 요 부분에 이제 이게 조금 사정상 그 양도를 했거든요. 네. 한 채를 마주. 네. 그런데 어차피 저 부인한테 증여를 하셨더라도 예.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예. 세대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세대라는 거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현재 2주택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채를 파셨더라도 양도세는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네. 선생님 네네. 어느 정도 이게 국가가 큰 액면 조그만 거예요. 네네, 한 작은 거요. 네. 20년 네. 후에 진 거 네. 이걸 일단 양도를 해버렸거든요. 네네. 요새. 그러시면은 지금 어느 이제 정도 네. 이게 붙는지 네. 배우자. 그러면은 뭐 이제 여기에 양도가액하고 네. 이제 처음에 취득가액하고 네. 그 차이를 좀 알아야 되고요. 네. 이제 20년 이상 보유를 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네. 국가에서는 장기간 보유했기 때문에 장기 네. 보유 특별 공제라고 있습니다. 그 네. 1년당 2%씩 해서 네.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서 30%를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전체 양도 차익에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네. 30%를 뺀 가격이 과세 표준이 되고 거기에 이제 네. 세율을 곱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네. 예전에 그거 제가 일단 매수할 때 그 한 7천만 원 정도 주고 네, 그 매수를 7천이요. 차액을 가지고 네. 합니다. 지금 파는 건 네. 뭐죠 이런 얘기하면 좀 하지만 1억 네. 천에 그냥 네. 양도를 해버렸어요. 네. 네. 그런데 요거가 그럼 네. 자세히 좀 알겠으면 제가 다 이제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때는 7천만 원. 네. 그러면 20년. 양도 차익이 4천만 원 정도 되시는 거고요. 네, 그거 가지고 네. 따져주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 30%가 공제가 됩니다. 아, 이렇게 그러면 거의 그러면은 플러스가 나오겠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대략 한 네. 뭐 100만 원 정도는 아니겠죠? 여기 4천만 원에 대한 그거 가지고 2,800에 네, 그대로 말씀드리는 네네. 그대로 말씀. 네. 몇십 얼마나 붙는지 그 네, 대략. 정확한 세금 계산은 해봐야 되고요. 네, 대략. 그래서 뭐 지금 계략적으로 여기에 한 1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대한 10%? 네, 그 4천이 양도 차익이고 여기 30% 공제하고요. 예,
예. 여기에 한 1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 평균액이라 혹시 궁금하시면은 예. 이제 제 이름 검색하면은 아마 저기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예. 그 차후에 전화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네. 그 검색하면 선생님 네네, 그 네. 저기가 나오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100만 원까지는 아니겠죠? 대략 제가 볼 때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그런데 4천에. 네. 잠시만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4천만 원이 양도 차익이 생겼고 여기에 30% 감면 혜택이 있고요. 그럼 4천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뺀 나머지 2,800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가 그럼 세금이 되는 거죠? 일단은 구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네. 1,200만 원까지는 6%고요. 네. 그리고 1,200에서 4,600까지는 15%입니다. 그럼 15%네요. 지금 전화하신 그 상담자분께서는 15% 구간에 걸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면은 지금 계략적으로 한 300 정도는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또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계산까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3분 지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종합소득세를 5월달에 신고했는데요. 네. 예,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가상 계좌를 받았어요. 그러셨나요? 네.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죠, 그거? 요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예. 이제 신고는 신고 기한 6월 1일까지 하셨어야 되고요. 5월 말일에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납부는 2개월이 연장됐습니다. 8월 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 가상 계좌 받은 거 그대로 8월달에 내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가상 계좌로 계좌 이체하시면은 간편히 납부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입금을 시키느냐, 아니면 내가 8월달쯤 입금시켜도 되냐, 이걸 여쭙는 예, 거예요. 8월까지 가능합니다. 8월 말까지요. 8월 말일까지요? 네네네. 거기 아마 그 고지서 잘 살펴보시면은 네. 거기에 납부 기한이 아마 8월 말로 적혀 있을 겁니다. 예. 네네. 읽어보기는 작은 글씨를 좀 안 보여서. 네네네. 그러시죠. 네. 아마 코로나19로 네. 인해서 아마 네. 2달간 유예 기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8월 31일까지 네.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농지 대토라 하면은 어떤 네, 게 저번 대상일까요? 시간에 네. 이제 자경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자경감면은 8년입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농사 지어야 될 기간이. 근데 이제 이 농지를 소유하다 보면은 뭐 이사를 간다든지 어떤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네. 8년을 못 채우고 이어서 농사를 짓더라도 그 농지를 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약간은 만약에 그 농지를 팔았는데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데 농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4년 이상 경작하던 종전 농지를 팔게 되면은 팔고 타 농지를 취득했을 때 또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도군요. 네. 상담 전화 먼저 또 받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도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증여세에 대해서 좀 문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 면세 기준이 네. 뭐 아들 자녀들한테는 5천만 원이 뭐 된다 하는데요. 네네. 그럴 경우에 아들과 딸 각각 5천만 원씩 되는지, 네네. 아니면 또 네. 거기에 며느리와 사이도 있을 경우에 다시 네네. 5천만 원도 되는지요. 아, 네. 그 증여세는 네네. 각각 받는 분들 입장에서 네. 각 5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관계에 따라서 네. 이제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예. 이제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인일 때 5천만 원까지 예. 10년을 합쳐서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예, 10년요. 네네. 만약에 이전에 증여한 게 있다 그러면 합쳐서 5천만 그렇죠.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직계 존비속 이제 그 자녀가 미성년자라 그러면 2천만 원까지가 공제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외의 기타 친족들은 보통은 500만 원까지 되고요. 그 나머지 만약에 친족이 아니면은 그 증여재산 공제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아들하고 딸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네. 5천만 원이니까 1억까지 각각 5천만 원씩 가능합니다. 1억까지 가능한 거요? 네네. 그러면 사위나 며느리든 네. 사위 며느리는 직계 존비속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기타 친족으로 들어가고요. 그럼 기타에서 500만 네네. 원이? 네네. 그 500인지 1000인지는 예. 지금 명확하진 않는데 네네. 그 금액이 훨씬 작습니다. 네. 그러면 손자, 손녀도 어떻게 손주, 손녀는 직계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네. 손자, 손녀는 네. 직계 존비속간이고 그래서 5천까지 가능한데 아마 손주라고 하면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2천만 원이고요. 2천만 원 공제되는 대신에 네.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하게 되면은 그 세금 이제 계산된 세금의 30%가 할증이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보통 증여라는 건 자녀한테 갔다가 다시 자녀가 손주한테 가는데 그렇게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은 그 세금 계산된 세금의 30%가 할증이 됩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이제 바로 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 걷는 걸로 할증을 된다 이거죠. 네네. 만약에 세금이 나오면은 1.3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들, 딸 네. 각각 하나고 손자, 손녀 한 명씩 있을 경우에는 네네. 1억하고 네. 그다음에 손자, 손녀 2천에 4천까지. 네. 거기까지는 세금이 안 나옵니다. 4천까지는. 네네네. 네. 그걸 넘어서면 세금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뭐 손자, 손녀라 그러면 1.3배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주는 미성년자일 경우 직계 네네. 2천만 원까지 네네,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네. 그러면 1.3%라는 것은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1.3%라는 네, 그렇죠. 얘기인가요? 세금이 2천만 원까지는 계산되면은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안 없고 나오니까 그 이상일 때. 네, 그렇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세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지 대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네, 그렇습니다. 8년이잖아요, 원칙은. 네네. 그래서 일단은 네. 종전 농지라고 합니다. 예, 이전에 예. 그 농지를 4년 이상 경작을 하셨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서 그리고 1년 이내 보통은 이제 종전 농지를 네. 먼저 팔게 되면은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야 되고요. 네. 합쳐서 8년을 충족해야지만 감면이 됩니다. 근데 1년 안에 새로운 농지를 구입을 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감면을 처음에 네. 종전 농지 팔았을 때 감면 신청이 돼서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사후 관리에 의해서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 농민이 네. 농지를 팔고 네. 1년 안에 샀는지 안 샀는지는 어떻게 확인이 예, 될까요? 국세청에서 감면 신청이 들어가면 다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국세청에서요, 네. 일이. 그러면은 종전에 이제 기간하고 네. 또 나중에 새로 구입한 네네. 농지 또 네. 경작을 한 기간하고 8년을 네. 합쳐서 8년이 돼 8년입니다. 합쳐서 네. 8년. 종전 농지가 4년이니까 네. 만약에 종전 농지를 6년 이상 지었다. 6년이라 그러면 네. 새로운 농지에서 2년 그렇게 해서 8년을 채우시면 됩니다. 8년 딱 네. 채우면 되는 건가요? 네네, 8년까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자격농민 요건들이 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요. 이제 자격농민 네. 요건은 저번에 그 8년 자격강면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4년 이상만 그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4년이 안 될 경우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년이 안 되면은 자격 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네. 최소 8년 중에 4년은 경작을 해야 종전 이거- 농지가 4년은 대상이 경작을 되냐는 했어야 됩니다.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농지 소재지 요건도 네. 그 자격감면하고 똑같습니다. 그 관련 시군구 내나 연접 지역이거나 직선거리로 30km 이내 지역에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 요건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종전 농지를 4년 이상 작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농지 취득 후 그 농지 소재지에서 계속해서 이제 나머지 기간을 8년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하여라는 계속해서 지어야 된다는 요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그 8년 작용 때 다른 타소득이 있으면 3,700만 원이 넘으면은 또 3,700만 원이 넘으면 네. 인정이 안 된다. 그 해는 농사 지은 걸로 안 보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새로운 농지 취득한 다음에는 한 해라도 그 3,700이 넘는 해가 있으면은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네.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좀 말씀하십니까? 전에 네. 그 증여세를 건널 때 1.3배라 하셨는데요. 네네. 혹시 네. 그 상속을 돌아가신 후에 상속을 네네. 할 때는 네. 한 세대를 건너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한 세대를 건너게 되면은 일단은 상속인 이외의 자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판정을 해야 되는데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직계 좀비속간이 1순위고요. 만약에 네. 배우자가 있으면은 배우자는 동순위가 됩니다. 네, 네. 그 1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녀한테 직접 상속을 이제 협의로 하게 되면은 그분은 상속인 이외의 자고 그분의 저기 1순위는 안 네. 계세요. 1순위가 안 계시고요. 네.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 친정 아버지가 제가 네. 딸이고 네. 그 외손주한테 네네. 주시려고 하거든요. 선사 아니라 임야 24,000평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일단은 따님이 생존에 계신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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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일단 1순위는 따님이신 거고 네, 따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네. 그 이제 손녀한테 주게 되면은 손녀는 상속인 이외의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속세 계산 한도라는 거기에서 네. 그 손녀한테 준 부분은 상속세 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뭐 1.3배 이런 식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 혹시 그 증여세가 네. 임야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나요? 증여세 같은 경우는 뭐 보통은 임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평가를 하게 네. 됩니다. 네, 네. 뭐 다른 매매 사례가액이 없다 그러면은 네, 예. 그 공시지가에 이제 좀 전에 상담 들으셨겠지만 네, 이제 네. 그 직계 좀비속간에는 5천이고요. 네. 그 뭐 손녀분이 나이가 미성년자가 아니면 5천까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걸 넘는 부분에 대해서 1.3배 이제 세금이 계산이 되면 1.3배가 됩니다. 네. 저는 혹시 제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공시지가가 예를 네. 들어 1억 5천이라 그러면 네. 거기로 계산을 가능한가 그걸 여쭤봤거든요. 공시지가가 한, 네. 1억 5천이고요. 네. 그러면 증여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외손주가 네. 저기 30대 중반이라 미성년자는 아니고 이래서 어느 정도 5천까지 나오는지. 공제가 되고요. 네. 5천, 이전에 뭐 보통- 사전에 증여받으신 거는 없으시죠? 예, 없어요. 네, 그러면은 5천까지 공제가 되는 거고. 예, 그리고 1억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 1억에 대해서 세율은 10%입니다. 10%네. 네. 요거 알고 싶었어요. 네네. 근데 엄마인 저는 증여받은 게 있거든요. 그건 상관없죠. 네, 상관없습니다. 네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세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또 뭐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이라든가 또 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도 좋고요.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또 뭐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도 좋고요. 여러 가지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세무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번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도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예,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네. 아들, 딸한테 얼마씩 그 네, 상속세 땅이나 말씀하시는 이런 거 거죠? 재산을 나눠주게끔 국가법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일단은 뭐 법정 상속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이제 뭐 그 상속인들끼리 협의 분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이 다 갖고 그거를 네. 도주를 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네. 일단은 뭐 세금 문제 관련해서는 뭐 상속세는 보통 세금이 아니고요, 선생님. 네네. 그거를 자식끼리 이렇게 나눠주고 몇 프로 이렇게 나눠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제 요거는 뭐 세금하고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요. 예.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일단은 그 상속인들끼리 형제간에는 그 상속 유류분이 있죠. 네. 그래서 n분의 1로 그러니까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이라고 해서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 뭐 부모님이 그 한 분한테만 다 물려주셨다 그러면은 그 유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정 상속분의 0.5%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유류분 청구를 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이 다 갖고 이제 네. 도주를 했으니까 네네. 아들이 나하고 형하고인데 네네. 그 형이 갖고 그냥 도망을 갔으니까 네네. 딸도 네. 갖게 돼 있고 네. 저도 갖게 돼 있는데 네네. 네, 손도 선생님. 갖고 도망갔는데 네, 네. 요거 이제 세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변호사 법률 상담하실 때 자세한 네. 상담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세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격 농민 요건에 대해서 앞서서 네, 들어봤고요. 그럼 농지 소재지 요건도 좀 필요하겠죠? 네, 농지는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 농지 소재지라는 거는 그 시군구 내 네. 또는 연접 지역 직선거리로 30km. 30km 이내. 네. 30km가 넘으면 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통작거리라고 하는데 네. 농사를 지을 수 이제 이렇게 이동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를 30km까지만 허용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제 원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인근의 횡성 정도, 네네. 네, 영월 같은 경우 평창은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자격 요건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 네. 그래서 직접 본인이 농사를 지으셔야 되고 단지 네. 4년 이상 지었으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제 대토에서는 그 취득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종전 농지를 선 양도하고 네. 만약에 4년 이상 지은 농지를 먼저 양도를 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제 뭐 새로운 농지 구입도 해야 되고 네네. 뭐 또 좀 알아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는 그 기간을 1년을 인정해 주기 주는 때문에 겁니다. 1년 동안은 농사를 안 줘도 네네 맞습니다. 예, 네. 세금 관계없이 네. 예. 그래서 자,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했으면은 네. 이제 새로운 농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양도를 됩니다. 해야 네. 그런 경우도 있군요. 먼저 파는 경우도 있고 네, 먼저 또 그렇습니다. 구입하는 네,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기간까지 1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네. 여기에는 또 면적하고 가액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전 농지를 팔았을 때 그 새로운 농지는 그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제 가액 요건은 그 종전 농지 판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이제 취득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2분의 1 네. 이상을 네네. 써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러면은 세금이 뭐 양도 금액이 차액이 많이 네. 나도 네네. 세금이 없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네네. 네. 5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네네. 농지만 구입하면 네. 대신에 1년에 1억 한도입니다. 1억 네. 한도. 네네. 네. 세금으로 1억이니까 네. 엄청나게 큰 혜택이죠. 네. 만약에 5억에 팔았다. 네. 그러면은 네. 2억 5천 정도는 네. 땅을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2분의 그렇습니다. 1까지? 네, 2분의 1 이상. 네. 이상. 네, 네. 네. 금액으로 따지는 거죠? 면적으로 따지는 것이 면적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이고요. 아, 둘 중 하나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면적이 3분의 2이거나 2 이상이거나 이제 가액의 2분의 1 양도가액의 이상이거나. 2분의 1 이상이거나 네, 그렇습니다. 이런 또 네. 규정이 네. 있는 거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세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요건을 좀 따져봐야 될까요? 이제 사후 관리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요. 사후 관리. 네. 네. 먼저 양도하고 감면 받은 다음에 1년 내에 취득해야 되니까 예. 만약에 그 요건을 어기게 되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추징할 때는 본세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내야 될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가산세가 네네. 또 얼마나 붙습니까? 가산세. 가산세가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예. 그 일별로 해가지고 붙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상담 전화 받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저희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농사를 한 15년 이상 지었는데, 네.
농지원부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주로 이제 먹는 거하고 좀씩 팔기도 하지만 네. 농약이나 그런 비료를 전혀 안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하나도 없으신가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네. 주변 뭐 사람들 우리가 농사진 걸 알죠. 근데 이제 네. 만약에 팔았을 경우 네네. 자경 뭐 8년입니까? 하면은 세금 혜택을 받는데 저희 같은 건 어떻게 입증하는 건지. 그러시면은 이제 그 농지원부는 있으신 거죠? 예. 네. 일단은 농지원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농지원부 예. 있으시면은 그 농지원부에 또 어딘가 또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자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제 뭐 혹시 그 농산물을 수확을 해서 판매한 내역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죠. 네. 그러면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뭐 훨씬 아니 이제 평수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신가요? 300평 조금 넘고 텃밭만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시면 뭐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요새는 또 다른 직업은 없으시죠? 이제 다른 직업도 있죠. 그냥 그거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네네네. 일단은 300 자경의 요건이 본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제 입증을 하셔야 될 건데 그 동네 이장분들이나 동네 이웃들한테 그 자경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그 농사 지었다는 그 확인서를 최대한 좀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또 그 위성 사진을 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실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또 판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사진을 좀 찍어두는 방법은 어떤가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농사 진 거는 이제 그 확실한데 뭐냐면 이제 내가 지었는데 남을 주냐 텃밭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지었다라는 이제 확인이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 자경 확인서 좀 많이 받으시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가 없으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사후 관리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후 관리로 그 1년 내에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새로 취득한 농지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면적이나 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추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그 농지 취득일로부터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은 종전 농지랑 그 신규 취득한 농지가 서로 소재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또 추징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농지 경작 기간이 종전 농지랑 합쳐서 8년을 못 맞춘 경우, 그런 경우에 추징되게 됩니다. 추징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가산세까지 같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해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력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